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 모임 JEduTools 소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Jcloud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한 소개와 사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loud 관련 동영상은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시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Jcloud의 소개와 그리고 Jcloud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cloud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종의 어떤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시설을 쓰는 것 같은 컴퓨팅 환경으로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정의하기로는 정보 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전기나 수도처럼 쓴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 센터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아 사용하고 사용료 기준으로 임차하는, 빌려 쓰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다 적어 놓은 이제 정의인데요.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CSP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카카오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CSP라고 부릅니다. CSP들은 분산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각 노드에 속한 컴퓨팅 자원, CPU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메모리 같은 이제 이런 자원들을 가상화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하면은 그 가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10개 CPU가 달리고 100기가 메모리가 있고 100기가 스토리지가 있는 장치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걸 할당해 주고 1시간 쓰고 반환하면은 그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현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 이유는 사실 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이 구현되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이제 모두 클라우드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모이고 클라우드로 분석하고 클라우드에서 AI를 훈련시키고 클라우드에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공용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학부에서 구축해서 사용했는가? 사실 여기 통계를 적어 놨는데요. 기업 인프라 최적화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 사실 이거 활발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요 조사 결과는 2018년입니다. 뭐 거의 73%의 기업이 클라우드로 움직였다.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바꿨다. 여기 위에 기사 제목만 가져왔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AWS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2017년 8월 이야기예요. 이미 국내 IT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많은 수의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거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용 공고를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하니까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세요. 혹은 이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중요한 이유는 졸업 후에 학생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거의 개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거나 클라우드를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학부에서 공부하면서도 미리 써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클라우드의 직접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도 실습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이코드라고 해서 웹 기반 ID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실습실 환경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서버 구성이나 웹 서비스 구축 등을 손쉽게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아파치 웹 서버를 돌려보고 내가 뭐 더 간단한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서버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기존 실습실에서도 1인당 한 대의 PC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통 컴퓨터가 두세 대씩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이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뭐 필요하면 두 대, 세 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이제 필요성,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제이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사설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에듀툴스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교육 서비스들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이클라우드가 실제로 해주는 기능은 무엇인가? 가상머신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상머신은 제이 클라우드 상에서는 보통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사양의 VM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가상 CPU와 2기가 메모리, 20기가 SSD,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사양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별도로 신청해서 써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정도 사양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가상 머신에 기본 OS 정도는 이제 설치가 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분투 22.04나 24.04 혹은 기타 필요한 운영체제 이미지가 있다면 얘기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CentOS 같은 것들도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고 OS가 설치된 가상머신을 만들고 나면은 SSH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CLI 혹은 이제 GUI 형태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교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네트워크가 무료라는 말은, 이 말을 꼭 적어 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사용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WS에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웹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 가지고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많이 쓸수록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제이클라우드 위에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진 않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협의를 해서 공인 IP나 도메인 같은 학교 전산 자원을 할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VM 간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 가능하고 각 네트워크 및 VM별로 보안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 몇 개를 만들어서 그걸 같은 네트워크로 묶고 그 위에 분산 컴퓨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올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올리는 일도 해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에 탑재되는 스토리지 외에도 추가적인 볼륨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뭐 NVMe SSD 같은 초고속 디바이스를 이제 붙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쓰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 학교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나만의 가상 머신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고성능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내 컴퓨터, 내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원을 쓰지 않는다. 내 컴퓨터에 굳이 버추얼 박스 같은
가상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리눅스 올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집 컴퓨터를 항상 켜놔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서버에 이제 자원을 빌려가지고 무료로 빌려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웹을 통해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J클라우드나 여러 시스템들을 운영을 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이제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 실습실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카페에 가기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동일한 환경에 접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한테 큰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항상 혹시나 적어 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의 중요한 파일들은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필요한 모든 실습을 거의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면은 이 우리가 J클라우드를 구축한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JEdTools는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J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이제 직접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구축 및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전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 실습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수업 환경을 미리 구축해 둔 가상 머신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학생들은 어느 실습실에 가든지 간에 내 환경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이 고사양 PC를 각 실습실마다 구매하고 관리를 하는 비용, 그리고 몇 년마다 또 교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실습실의 할당도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실습실마다 다 컴퓨터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양의 실습실에 이제 사용 신청이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각 PC 실습실에 이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설치해 두게 되면은 그 실습실에서만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가상화 실습실로 이제 구축을 해두게 되면은 라이센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가상 머신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실습이 가능하다. 이 말은 어, 같이 쓰는 실습실 PC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실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실이나 동아리 홈페이지 같은 것도 J클라우드 위에서 운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다 원래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용 서비스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JEdTools의 서비스들이 지금 J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수의 노드나 고성능 서버 혹은 GPU를 짧은 기간 동안 요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큰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J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 좀 더가 아니라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J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J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J클라우드 접속 및 로그인을 하시고 암호를 변경하신 다음에 키페어 생성을 하게 됩니다. 키페어는 암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드는 일인데요. 키페어는 처음 한 번만 생성하고 이후에는 새로 생성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번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SSH나 다른 이제 서비스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버를 껐다가 켰다가 하거나 리부팅을 시키거나 이거 외에는 사실 J클라우드에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처음 한 번 이렇게 거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J클라우드에 이제 접속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jcloud .jvnu.a.kr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처음 이제 대문이라고 하죠. 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보통 이제 제이클라우드를 사용 신청하셔가지고 쓰시게 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용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를 해 둘 겁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메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적고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 시스템은 추후에 학교 구글 계정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어, 연동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 연동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튜던트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저희 제이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그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같은 수업으로 묶여 있거나 혹은 이렇게 학생들끼리 묶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목적이나 따라서 이제 그룹이 지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던트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거고, 내가 지금 혹시 어떤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나 교수님 혹은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프로젝트에 속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IP 주소가 적혀 있는데요. 이 IP 주소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공용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요 나중에 뒤에서 SSH 접속할 때 이제 요 IP 주소를 사용할 테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로그인 시에는 이렇게 암호를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자기 아이디, 지금은 제가 1, 2, 3, 4, 5라는 아이디를 예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1, 2, 3, 4, 5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쪽 비밀번호 변경 메뉴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변경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암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암호를 제공해 드리는 상황에서는 혹시나 유출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암호로 변경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하실 일은 키페어를 만드는 일입니다. 키페어라는 것은 암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에서는 본인의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때, 암호를 이렇게 입력해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호 파일을 넣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미리 생성해서 꼭 다운로드 받고 파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이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운돼서 제공이 되는 거고 이후에는 다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보안상 이런 개인 파일들이 이제 그 서버 관리자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생성하는 방법은요. 요 프로젝트 메뉴에서 컴퓨터 메뉴 클릭하시고 다시 키페어 메뉴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키페어 생성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페어 생성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키페어 이름은 학번과 키, 그 다음에 타입은 SSH 키라는 타입으로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키페어 이렇게 키페어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PM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 되면,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되면요, 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키 페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공개 키 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있어요. SSH, RSA 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을 쭉 복사한 다음에, 요거를 뭐 메모장 등을 이용하셔가지고 거기다 붙여 넣으신 다음에, 학번, 그러니까 키페어 이름.pem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장한 파일을 꼭 개인 메일로 전송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메일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메일로 전송해 두십시오. 그리고 실습실 PC에서는 만약에 실습실에서 하시는 거면은 꼭 해당 파일을 제대로 다 지워 주십시오. 휴지통에 가지 않고 이제 지워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키페어 파일은요, 나중에 인스턴스 생성하고 나서 접속할 때 등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접속할 때 암호를 알려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J클라우드에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우리 암호 파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암호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앞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접속할 때 사용하는 키페어 파일은요, jcloud 로그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jcloud 로그인하고는 상관없고, jcloud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가상 머신, 즉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쓰는 암호입니다. jcloud 암호는 따로 있고요.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는 다른 암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스턴스 만들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 수업을 들으시면은 수업에서 jcloud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과 유사한 페이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면은 손쉽게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을 jcloud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본인 아이디하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구분을 위해서 뒤에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용구역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any를 선택하시면 되고, 부팅 소스는 수업에서 지정한 이미지, 플레이버도 수업에서 지정한 플레이버를 쓰시고, 네트워크는 각 프로젝트별 생성된 인터널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키페어는 미리 생성해둔 키페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많지?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인스턴스 시작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 컴퓨터 메뉴에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가상 머신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이니까 내 거 외에는 이제 건드릴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 거 외에는 건드리지 말도록 합시다. 유의해서 항상 내 것만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처음 만들 때도 혹은 이후에 사용하다가 내가 잠깐 이렇게 셧오프 시켜놓은 꺼놓은 인스턴스를 다시 켤 때도 동일하게 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거는 인스턴스 생성, 인스턴스 부팅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구분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거는 번역상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두겠습니다. 본래는 인스턴스 런치하고 스타트로 서로 다른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를 동일하게 시작이라고 이제 써버리니까 이렇게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인스턴스 메뉴에서 인스턴스 시작을 클릭해서 인스턴스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인스턴스 생성하는 이제 일종의 마법사 같은 이제 창이 뜨는데요. 먼저 인스턴스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쓰도록 합시다. 요 가용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ny로 지정된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인스턴스를 만들 개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동일한 이미지로 동일한 형태로 두 개, 세 개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개수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한 개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클릭하셔가지고 넘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뉴는 이 소스를 고르는 겁니다. 이 소스라는 말은 미리 준비해둔 운영체제나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깔려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확인해 주세요. 부팅 소스 선택해서 이미지 클릭하시고 새로운 볼륨 생성은 아니요. 로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업에서 지정한 이미지를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예제에서는 요 jcode.image.v4라고 하는 jcode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플레이버를 고르게 되겠습니다. 플레이버는 컴퓨터나 메모리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크기를 관리하고요. 저희가 미리 설정해둔 플레이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J코드 S1 이라고 되어 있는 플레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올리시면 돼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자, 이 녀석은 vCPU는 2개, 가상 CPU는 2개, 메모리는 2기가, 디스크는 20기가 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넥스트 클릭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이 인터널이라고 적혀 있는 네트워크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난 유즈는 말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넥스트 클릭하셔서 넘어가시고 네트워크 포트는 스킵하시고요. 보안 그룹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 디폴트로 두고 디폴트로 선택하고 또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포트도 넥스트에서 넘어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페어도 이렇게 생성한 키페어가 아마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아래 목록에서 선택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키페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올려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남은 옵션은 구성, 서버 그룹, 스케줄러 힌트, 메타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킵하고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스테이터스가 뭐 빌딩이니 뭐 스폰이니 막 뭐 이런저런 말들로 바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파워 스테이트가 스테이터스가 액티브로 바뀌고 파워 스테이트가 러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부팅이 시작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내가 썼던 이 인스턴스 이름을 확인하시고 내가 파워 스테이트가 그 인스턴스의 파워 스테이트가 러닝으로 바뀌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가 준비가 돼서 부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닝으로 변경된 다음에 부팅이 다 끝나고 1, 2분쯤 지나면은 이제 SSH를 접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 진행을 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학교 안에 컴퓨터를 한 대 만든 거예요. 자, 이 컴퓨터는 2개의 CPU와 2기가 메모리, 20기가 SSD를 가진 가상 머신이 만들어졌고요. 해당 가상 머신에 미리 준비된 우분투 기반 이미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지만 J코드라는 서비스가 미리 동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된 것입니다. 자, 부팅 완료까지는 한 1, 2분 이상 소요가 되고요. 많은 인원이 함께 진행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SSH 접속을 진행을 할 텐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